마그누스 효과라고 있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구에서 마구라고 하죠. 왜 볼이 쭉 나가다가 휘어지는 현상. 그거를 마구라고 표현을 했었던 기억이 있죠. 그걸 마그누스 효과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그누스 힘은 물체가 나가는 방향과 수직 방향의 축 주위로 회전할 때 생기는 끌어올리는 힘을 말한다. 보통 공을 이용하는 스포츠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축구에서도 발로 빵 찼을 때 골키퍼가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몸을 날려서 막지만 실제로 볼이 다른 방향으로 확 휘어지면서 골이 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노골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마그누스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유체의 속도와 압력이 반비례하면서 나타나는 그 압력 차이로 인해서 공이 회전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 위쪽은 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공의 회전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낮아지게끔 되죠. 공의 아래쪽은 바람 방향과 공의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로 속도가 느린 쪽에서 속도가 빠른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공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날아가게끔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보면서 이 마그누스 효과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2번 나왔었습니다. 이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된 이후로,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5년 정도에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시험 문제가 2번 정도 나왔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이걸 반영을 했다가 뺐다가 다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좀 또 유용하게 또 문제가 혹시라도 간헐적이지만 나오면 맞출 수가 있을 거고 요 개념을 또 알고 계시면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척 하기도 좋으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공이 진행 방향이 있죠.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공의 진행 방향이 있고, 그쵸? 공기의 흐름이 있죠. 앞에서 이렇게 오는 공기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을 딱 던졌을 때의 그 회전하는 그 방향이 있고요. 그랬을 때 공이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면서 위쪽 부분, 공의 위쪽 부분은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은 작아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속 저압이다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고 아래쪽은 속도가 느려지고 압력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저속 고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요게 위쪽에서 화살표가 쭉 되어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사실은 돌아가는 형태로다가 되는 건데 그게 아래쪽에서 미는 힘이 일어나면서 공이 진행 방향에서 약간 위쪽으로다가 실제로는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끔 되면서 공이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그누스 효과의 원리적인 그 그림입니다. 추진력, 운동을 유발하는 힘을 추진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항력,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쵸? 지면 발력, ground reaction force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지면에서 일어나는 그 반발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면 반발력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행 동작에서 지면으로부터 보행자의 발에 가해지는 힘, reaction force.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는 사실 그냥 쉽게 정말 맞추라고 주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압력, 힘이 가해지는 범위와 관련되는 힘의 또 다른 측면으로 운동 시 고통이나 상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압력은 가해진 힘 나누기 힘이 가해진 면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복싱 경기를 할 때 글러브를 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크게끔 글러브 형태로서 면적을 넓혀서 이 압력을 줄여서 선수가 상해를 좀 덜 당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글러브를 끼고 복싱 경기를 하는 거죠. UFC 같은 경기 보면은 뭐 꺾는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손에 글러브 형태가 아니라 반장갑 같은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그냥 주먹으로다가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압력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선수들이 맞으면 막 바로바로 기절하고 막 이러죠. 자, 뉴턴의 선운동 법칙. 제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있죠. 앞쪽에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보실게요. 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체는 외부로부터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정지하고 있고 또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 움직이는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발생을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고 가해진 힘에 비례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것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도 같은 크기만큼의 힘을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노를 뒤로 저으면 배가 앞으로 가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운동량, 충격량, 충격력 보시겠습니다. 운동량 보시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으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같다. 말 그대로입니다.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같다. 그쵸? 운동량이라는 거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에너지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벡터량으로 운동 상태를 알려준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할 수가 있다.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힘이 나온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힘이 나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굳이 미분과 적분해서 막 그 공식을 대입하고 계산하고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뭐 깊이 있게 그렇게 가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그 단어에 대해서 혹시 뒤집어서 나오면은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힘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나왔었던 것처럼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느낌이 약간 다르죠. 기출된 표현이에요. 초록색 글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의 사실 보면은 운동량과 힘하고 그 느낌이 같죠.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냐, 질량 곱하기 가속도냐, 뭐 요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을 하시던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암기를 하고 계셨다가 계산을 하시던 답은 거의 동일하게 나올 거다. 자, 선운동량은 그러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운동량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의 세기를 결정짓는 것이다. 자, 예시를 보실게요. 6m/s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체중 90kg인 럭비 선수 A와 7m/s의 속도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80kg인 선수 B가
정면으로 충돌 시 각 선수들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곱해버리면 되죠.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곱해보면 당연히 6, 9, 54 그죠? 540이 나오는 거고 B 선수는 7 곱하기 80 하면은 56 그죠? 그래서 560kg 미터 퍼 세크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540과 560이라는 운동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를 기억하세요. 체중 100kg 나가는 선수가 10m/s의 속도로 때렸다. 그러면 운동량이 나오죠? 충격량 보시면 물체의 운동에 변화를 주는 물리량으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에 적분한 형태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운동량은 미분한 느낌이었죠, 아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충격량에서는 적분한 형태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힘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나온다.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운동량 변화의 원인이 되며 시간에 대한 힘의 곡선을 적분한 값임. 적분이란 단어가 충격량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접촉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충격력은 물체가 받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체가 받게 되는 그 힘, 그리고 얼마나 머물었느냐 하는 그 접촉된 시간으로 충격량을 구할 수가 있다. 충격력이 동일할 때에는 접촉 시간이 더 짧으냐 아니면 더 기냐에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가 달라지게끔 되겠죠. 충격력 밑에다가 물체가 받는 힘 또는 힘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곱하기 접촉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접촉 시간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위에 운동량의 단위는 예제에 들어있는 것처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격량의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과 시간의 단위 세컨의 곱이에요. 뉴턴 세컨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까지 같이 사용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